생명을 살리는 돌. 충청남도 아산에는 학이 많았다. 그래서 학마을이 생겼으며 사람들은 학을 귀한 동물로 여겨 소중히 생각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서 학들은 알을 낳았다. 공청에서 한가히 장기를 두던 박생호는 솔밭에서 떠드는 아이들 소리에 밖을 내다보았다. 얘들아, 시끄럽다. 좀 조용히 놀아라. 무엇인가 떠들며 놀던 아이 중 영순이가 힐끗 뒤돌아 보았다. 할아버지, 순두기가 학의 둥우리에서 알을 꺼냈대요. 뭐가 어쩌고 어째? 박생호는 황급히 공청에서 뛰어나왔다. 순두기의 손바닥엔 깨진 학알이 있었고 깨진 사이로 학의 머리가 고개를 내린 채 죽어 있었다. 박생호는 야단야단 치면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소리쳤다. 고개를 떨군 채 순둑은 울먹거리고만 있었다. 박생원의 말대로 학알을 도로 갖다 놓을 생각도 않고 맥없이 말하였다. 그렇지만 갖다 놓으면 뭐래요? 죽었던 살았던 갖다 놓아야 하느니라. 학은 원래 영물이니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벌 받아요. 얼른 갖다 놓고 와. 그제서야 순두기는 무겁게 발을 돌려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죽은 학을 다시 둥우리에 넣어봤자 살아날 리가 없었다. 에이, 원 아이들 장난도 심하지. 글쎄, 학의 알을 꺼내다니. 돌아서려던 박생호는 왠지 깨름직해져서 순두기 뒤를 쫓아갔다. 애미 학은 날개짓을 하며 새끼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참새 새끼도 애미가 딸렸을 땐 죽이지 않거늘 학의 새끼를 잡아 죽이다니. 애미하게 애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 섰기가 민망하여 박생호는 그냥 산을 내려왔다. 산을 내려오는 박생호는 연신 혀끝을 찼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박생호는 공청으로 나가려는 참이었다. 그때 순두기가 헐떡거리며 박생호를 찾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웬 수선이냐? 귀가 따갑구나. 학이 살아났어요. 뭐라고? 학이 살아났어요. 뭐? 학이 살아나? 순두기가 아침에 일어나 가보았다는 것이다. 분명 어제 죽었던 학의 새끼가 살아나 고개를 내밀고 있더라는 것이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했다. 그거 참 신통하구나. 죽었던 새끼가 다시 살아나다니. 어미학이 하룻밤을 품어주었더니 살았나 봐요. 순둑은 사뭇 신이 나서 좋아했다. 박생호는 반신반의하며 서둘러 신발을 찾았다. 그래. 어디 가보자. 박생원과 순두기는 앞을 다투며 솔밭으로 향했다. 오솔길을 빠져 왼쪽으로 꺾어들며 큰 바위 옆을 지났다. 저것 봐요, 할아버지! 박생호는 걸음을 멈추기도 전에 살아서 고개를 내밀고 오는 새끼학을 발견했다. 거참 기이한 일이로다. 죽어간 학이 살아나더니 필시 곡절이 있으리라. 박생호는 기뻐하며 둥우리를 바라보았으나 은근히 궁금증이 머리를 들었다. 한번 둥우리를 들춰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박생호는 입술을 축이며 발소리를 죽여 둥우리 가까이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어쩌시려고요? 가만히 있거라. 내 눈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리다. 박생호는 조심스레 나무를 기어올랐다. 어릴 때는 퍽 짓궂었던 박생호는 아직도 나무를 기어오르는 솜씨만큼은 여전하였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알인가요? 나무에 기어오른 박생호는 둥우리를 기웃거리다가 무엇인가 손을 뻗어 집어든다. 알이면 왜 집었겠니? 돌이다, 돌. 그건 꼭 주먹만한 돌이었다. 박생호는 집에 돌아오며 생각했다. 죽은 새끼약이 살은 이유가 바로 이 돌의 덕택일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 돌은 틀림없이 천하에 없는 돌일 거야.
애매하게 어디선가 물어다 새끼를 살린 정말 모를 일인걸. 학의 둥우리에서 꺼내진 돌을 들고 박생원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후엔 박생원에 의해 서울로 옮겨져 조카뻘되는 박승지 손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박승지는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의 서장관이 되어 가슴속 깊숙이 돌을 품고 중국에 도착했다. 북경에 이르렀다. 저녁 무렵 박승지는 사람을 시켜 북경의 상인 2사람을 불러들였다. 중국 400여 주에서 몰려든 상인들이 북경에 득실거렸다. 이상한 돌 이야기를 듣고 상인 2사람이 박승지를 찾아왔다. 무슨 돌인지 좀 보여주시오. 죽은 학을 살려낸 귀중한 돌이오. 전하에 이런 희귀한 돌은 하나도 없을 것이오. 물건을 좀 보여주셔야지요. 박승지는 깊숙이 간직했던 보물을 꺼냈다. 꼭 주먹 크기만한 옥돌과 흡사했다. 모양은 둥그렇다. 한참을 이리저리 만져보던 2 상인은 이윽고 눈이 동그래지며 입을 딱 벌렸다. 아니, 이런 귀한 보물이 조선에 있었단 말이오. 어안이 벙벙한 채 한 상인이 박승지를 향해 물었다. 나도 실은 잘 모르. 학이 물어왔다는 돌이오. 거참 신기한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대체 뭐라는 돌인지 이름을 아시오? 그러자 키가 큰 상인이 짐짓 입맛을 다시며 입을 열었다. 정말 이 돌은 전하의 보물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숨이 끊어져 죽었을 때 이 돌을 가슴에 품어주면 죽어진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희귀한 돌이지요. 죽은 생명을 살리는? 사라져간 혼령을 다시 불러 돌이키는 돌이라 하여 환혼석이라 부르는 돌이죠. 키 작은 상인도 아는 체를 하였다. 이 돌은 정말 신기하여 아무 데서나 나는 돌이 아니오. 서해 유사지경서 나는 것이니 천년에 하나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죽은 생명의 가슴속에 품어주면 반드시 살아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돌입니다. 2 상인은 박승지가 부러워 못 견뎠다. 그래, 이 돌을 얼마에 사시겠소? 이 말을 들은 상인들은 한참을 말 못하고 있었다. 서로 고개만 기웃거리던 2 상인 중 키 큰 상인이 입을 열었다. 이 보물은 값이 없습니다. 천금이라도 아까울 것 없으니 부르는 게 그저 값이지요. 그렇다면 천금을 내고 사시겠소? 천금만 가진다면 부자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이었다. 박승지의 가슴은 기쁨으로 두근거리기까지 했다. 2 상인은 워낙 엄청난 값이라 당장 살 수가 없었다. 2 상인은 의논 끝에 이틀 후 돈을 준비해 가지고 오겠다며 돌아갔다. 꼭 이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들은 문을 나오면서도 거듭거듭 꼭 기다려 달라고 당부하며 돌아갔다. 상인이 돌아가자 박승지는 앞으로 이틀 후면 굴러 들어올 천만금의 돈을 생각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안절부절을 못하고 돌을 만지고 비비며 방안을 왔다 갔다 하였다. 세상에 이보다 더 흐뭇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나 싶었다. 가만히 있자. 돌을 좀 깨끗이 닦아둬야겠지. 왜 이리 광택이 없을까? 오라, 하개똥이 묻어서 그렇군. 그래, 가만히 있자. 물을 떠다 씻길까? 비단수건이 좋겠군. 박승지는 시간만 있으면 돌을 주물럭거리며 돌을 닦곤 했다. 박승지의 정성은 대단하였다. 그래서 광택이 없던 돌은 차츰 깨끗해지고 윤이 나기 시작했다. 돌이 완전히 윤기가 돌아 번쩍번쩍하였다. 그때 박승지는 돌 속에 또 하나의 조그만 돌이 튀어나와 있음을 보았다. 아니, 이건 뭐야? 오라, 쓸데없는 잡돌인가 보군. 천하에 없는 보물답지 않겠으리. 박승지는 돌을 말끔히 닦아놓고 이틀을 보냈다. 그렇게 이틀은 지나갔으나 그동안 박승지는 잠 한 잠을 자지 않았다. 가슴 가득 부풀어 오른 그의 몸은 하늘로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깨끗이 닦아놓은 환원석을 비단 헝겊에 싸고 또 싸서
궤 속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꼭꼭 채워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두었다. 드디어 상인과 약속한 날이 왔다. 박승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상인을 기다렸다. 약속대로 상인들은 아침 햇살이 미쳐 퍼지기도 전에 박승지의 방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방문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틀림없이 상인들의 목소리라고 확신하며 박승진은 황급히 일어나 상인들을 맞아들였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오셨구려. 상인이 거짓말을 한데서야 어디 장사가 되겠습니까? 여기 전령을 싣고 왔으니 챙겨받으십시오. 승진은 사람을 불러 상인이 가져온 돈을 챙겨받도록 이르고는 두 상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상인들은 환원석을 빨리 가져오라는 듯한 눈치다. 박승진은 골방에 손수 들어가 보물이 들은 괴짝을 들고 나왔다. 거참 이상한 일인걸. 두 상인의 얼굴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하더니 이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이상하다는 말에 박승지 또한 의아해졌다. 환원석이 아무리 그 궤 속에 들었다 해도 그 은은한 광채는 새어나오는 법인데 그 빛이 없으니 말이요. 키 작은 상인의 말에 박승진은 빙그레 웃었다. 보물인 줄 안 이상 그냥 두기 못해서 솜과 비단 헝겊으로 싸두었더니 그런가 보이다. 박승진은 곧 궤를 열고 환원석을 꺼냈다. 자, 두 분 손수 들고 보시오. 박승진은 희색이 만면해하며 두 상인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상인의 얼굴빛이 갑자기 피키가 가시며 해쓱해졌다. 이거 큰일이군. 아니, 이거. 박승진은 그제서야 심상치 않은 눈치를 알았다. 도대체 어째서 그러시오? 살 생각이 없어? 이 돌은 이젠 환원석이 아니요.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두 상인은 맥이 빠진 채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있었다. 아니, 그대들은 나를 조롱하는 것이오? 소용없이 되었다니.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상인들은 무척 애석해하며 돈을 다시 찾아가지곤 돌아갔다. 그 희귀한 돌은 박승지의 서투른 손으로 해서 그만 정기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학 돌 속에 묻혀있던 또 하나의 돌을 떼어버려 환원석은 그 신비한 생명을 잃은 것이다. 환원석은 이미 아무 쓸모가 없는 평범한 돌조각이 되어버렸다. 다만 죽은 학을 살려낸 이야기만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을 뿐이었다.